예, 반갑습니다. 창녕 옥야고등학교 고1 통합사회비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들 학교 6월 초에 왔었는데 열흘이 지나고 또 학교 적응과 함께 1차 집필까지 친 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마 집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학교 생활 열흘 어땠습니까? 선배들과 친해지거나 또는 친구들과 친해질 틈도 없이 내신 시험 준비하고 내신 시험 치다 보니까 벌써 기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각하고 나서 또 지금은 2학년 선배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또 학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른 안정이 되어서 학교에 돌아와서 1, 2학년이 함께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또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도가 선생님 지난 시간 그 진도를 나갔으면 아마 우리가 행복 파트를 시험 범위 다 놓고자 했지만 온라인 개학 그리고 어떤 반마다의 어떤 진도 차이 때문에 한 파트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요거는 2차 집필 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30쪽입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30쪽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30쪽을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예.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첫 번째, 주거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권리의 보장, 그리고 도덕적 삶. 우리 통합사회는 지리 그리고 어떤 사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덕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의 구체적 조건은 다양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정주 환경.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MBC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습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집을 연예인들이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정주 환경이 또는 좀 더 좋은 정주 환경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시간 되면 한번 시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집이 좋아. 그렇다면은 그 집은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경제적 안정,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영역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도덕적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좁게 얘기하면은 무엇이 될 수 있지만 집이 될 수 있지만 더 나가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실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상구 쪽에 너무 많이 얘기하나? 선생님 부산 사상구 쪽에 창녕 옥야고등학교 근무하기 직전까지 한 29년 동안 이제 부산 사상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부산 사상 하면은 부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장이 옛날부터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놀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그냥 오락실 또는 당구장 또는 술집, 만화방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선생님 부모님이 선생님을 길을 칠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런 데 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쁘게 지금 관점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할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일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주변 환경이 좋은 곳 중에 첫 번째 창원 같은 경우는 도로 또는 교통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찾아간 것도, 그리고 뭐 우회전 한다거나 좌회전 한다거나 또는 큰 길, 창원대로입니까? 그쪽 지나가고 가면은 참 이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김해입니다. 김해. 여기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 김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집 근처잖아 하고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선생님 김해 지역을 가면 참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작게 공원이 참 많은 게 참 좋습니다. 예, 어디입니까? 연지공원? 거긴 좀 제법 크죠.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곳곳에 산책하고 또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다는 게 선생님 김해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동네 얘기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다른 곳도 다 좋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있는 문화, 영화관이나 공연장, 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원,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되게 질 높은 정주 환경이란 환경이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며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다. 즉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갔다 왔다 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 14쪽을 보면은 나와 있네요.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 첫 번째 우리 봤습니다.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이 쾌적하여 살기 좋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에서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스캔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택리지라는 택리지는 바로 조선시대의 지리책입니다. 택리지라는 책에는 크게 네 가지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가거지,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사람이 살만한 곳의 조건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생지리, 즉 풍수적으로 길지인지, 대표적인 게 뭐 배산임수 같은 것이 되겠죠. 배산임수, 앞에 강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 아버지가 늘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물길 있죠. 개울이나 작은 연못, 작은 개울, 하천, 이런 게 흘러내려오는 방향이 이제 우리 집 쪽이다.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이 하천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물이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은 마치 어떤 좋은 임대가 집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생님 아버지가. 그게 바로 첫 번째 지리가 되겠습니다.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기운이 집에 들어온다? 옛날 어른들 또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들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선생님 아버지는 연세가 좀 많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활동 여건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보는 생리, 즉 이득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가, 즉 기름진 땅이 되겠죠.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지 보는 산수. 그리고 마지막 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인심이나 풍속이 좋은지 보는 인심, 요 네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정주 환경이 좋다 하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집인데 이렇게 카페처럼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요새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북유럽 감성 이런 거
지금 나중에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좋겠지요. 상당히 깔끔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참 햇빛도 잘 들고 살기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되지 공원 집 주변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원에 있는 것도 괜찮겠죠. 뭐 이런 집들은 이렇게 산에 가서 할 수 있고 풍경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집은 이런 집에 살면 풍경이 참 좋을 것 같고 선생님 검색을 하늘공원 이런 쪽은 이제 좀 다른 공원입니다.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놀이터 요새는 이런 놀이터에 뭐도 나옵니까? 여름에는 막 물도 나와서 아파트 안에 작은 워터파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동네에 아파트에 보면은 좋은 또 막 이런 거 있는 아파트 있으면은 우리 아파트가 아닌데도 한 번씩 놀러 가지요. 놀러 갔다가 그 동네 친구가 좀 못된 친구가 있으면은 야 너희 아파트 가서 놀아 하면 되게 기분 상해하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 주변에 이런 놀이터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집 주변에 도서관 집 주변에 이런 도서관이 들어와 있으면 또 상당히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보고 싶을 때 찾아가서 책도 보고 어디입니까? 저 진해에 있나? 진해에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지혜 숲입니까? 지혜 바다인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마산에 있는 지혜 바다 한 학교를 이렇게 대형 도서관을 만들었다 하지요. 이러한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다면은 책을 보고 싶거나 좀 여유 있게 쉬고 싶을 때 잠시 가서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즉 환경이 쾌적하여 살기 좋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많이 넘어가네요. 교과서 페이지 32쪽입니다. 32쪽 가면 첫 번째 경제적 안정이란 것입니다. 즉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안정이란 것은 내가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게 또는 필요한 게 의식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그 의식주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이번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계약 연기가 되었을 때 태블릿 PC가 필요하다, 노트북 필요하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는 것이지요. 내가 취미로 뭐 배드민턴 치고 싶다, 라켓 그리고 전용 신발, 내가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이런 것처럼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도 경제적 안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부를 늘릴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조금 연하죠. 국가의 부. 자, 국가의 부가 이 국가에 돈이 많으면, 자산이 많으면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이나 수준 높은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완치하고 나니까 치료비로 막 1억에서 막 1억 5천 이렇게 나왔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다 분배가 되었지요. 선생님 기사를 보니까 한 99% 정도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수령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정적인
재정이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정책을 잘 함으로써 빈부격차나 지역격차, 소외계층이 겪게 될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이나 질병 등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돈, 재산,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 삶, 즉 의식주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누구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입니다. 우리나라 27,000달러. 27,000달러면 지금 환율로 어떻게 되지? 27,214. 2016년도 자료입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3,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 3% 정도 되죠. 기대 수명 81세입니다. 자,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나라 보도록 합시다. 1인당 국민 총 생산액이 1,212달러입니다. 1인당 총 소득이 147만 원입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 어떻습니까? 기대 수명은 70대까지지만 중요한 것은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입니다. 15배 가까이 되지요. 일본 봅시다. 일본, 우리나라랑 한 5,000달러 정도 차이 나지만은 영아 사망률 한 2% 정도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내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이 나라들 55,000달러 얼마입니까?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아 사망률이 한 6% 정도 되지요. 영국 4%. 그런데 콩고 같은 나라 보도록 합시다. 1,851달러면은 월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영아 사망률 어떻습니까? 즉 1인당 국내 총 생산이란 것은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경제 규모가 되겠죠. 그럼 이 경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일수록 국민의 어떤 생존이라고 할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존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경제 규모가 작거나 또는 불안정하다면 국민의 생존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와 개인의 어떤 경제적 안정은 보다 수준 높은 의료와 교육 혜택을 통해서 그 개인과 그 국민이 보다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여러분 중학교 사회 시간에 많이들 배웠을 것입니다. 국민이 또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거 앤드 투표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한 2달 전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치르게 되었지요. 그죠? 자, 이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인 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같은 개인의 인권이 되겠죠.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적 영역에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이 국가들은 과연 그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필기 노트입니다. 이거 빠졌구나.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뿐. 자,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서 세 번째,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구성원, 즉 그 사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국가들 중에서, 세계 내 많은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를 1위부터 8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2016년도에 조사를 했지요. 그러면 세계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별개의 조사가 되겠죠.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1위부터 8위까지가 이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는 1위부터 8위까지의 나라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어떤 연관성이 높습니까? 낮다는 것입니까?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자료 또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 자, 주요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갖춰져 있고, 그러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민주주의가 어떻겠습니까? 잘 갖춰져 있을 것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쭉쭉쭉 우리나라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는 이쪽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가 너무 강해서 거의 10점 만점에 1점 최하위에 가까운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이 있네요. 원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어떤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보다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바로 시민들에게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라는 인권을 보장받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왜 개인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당연하죠. 참여해라. 너의 생각은 어때?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너의 자유를 보장해줄게. 너의 권리를 보장해줄게.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고 싶고 보장받고 싶은 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도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위에서 하나 빠졌는데 경제적 안정에서 이 스터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얼마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이 스터린이라는 사람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은 그 행복감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하고 많이 벌수록 행복하고 많이 벌수록 행복하는데 어떤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돈이 점점 늘어나더라도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얼마나 것이죠? 7만 5천 달러, 즉 좀 작은데 약 1억입니다. 아이고, 이게 옛날 자료인가? 아마 선생님 이스터린 관련된 영상을 하나 틀어줄 건데 몇 년도고 이거? 생각보다 좀 작네요. 이스터린과 관련된 선생님이 이 영상 자료를 선생님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터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정 소득 수준 이후부터는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행복도 늘어나지만 특정 소득을 딱 찍는 순간부터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행복은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스터린의 역설 좀 기억을 해주고 그것 관련된 영상 선생님 여기다가 추천 영상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터린 여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무한히 늘면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아직까지 많은 돈을 만져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자체가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선생님이 갖고 싶은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면은 좀 기분 좋을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런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가 그런가 보죠. 뭐 비슷할 겁니다. 이제 여학생들 쪽은 잘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를 막 사서 후기를 쓰고 그런 얼리 어댑터는 아니지만 가서 만져보고 이제 이런 것도 나오구나. 그걸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의 일렉트리 마트입니까? 이마트 가면 있는 이마트도 큰 이마트 가면은 일렉트리 샵입니까? 그런 데 가서 막 한 시간씩 막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 윤리다운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또는 도덕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고를 통해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인식하고 판단하며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타인을 아끼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실수를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순간적인 기분에 이끌려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반복한다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생각하지 않고 괜찮아 그냥 넘어갔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넘어간 것은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돌이켜서 생각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적 삶과 도덕적 성찰은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도덕적 삶과 성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 타인에 대해 배려, 공감 능력인 도덕적 감정, 자신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도덕적 성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필요하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선생님은 이 사상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맹자라는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산이 보장되어야 항심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항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고, 하하, 선생님 큰 실수가 있었네요. 이게 한번 선생님 보면 큰일 나겠다. 이 산자가 아니네요. 예, 항산이란 것은 바로 나을 산자입니다. 나을 산자. 즉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항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항자는 항상, everyday, always, usually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항산이라는 것은 항상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더 정리해 볼까? 항산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생산, 즉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맹자라는 사상가는 중국 고대 유교 사상입니다. 유학 사상가입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첫 번째 백성들에게 원래 이걸 적으려고 한 공간 아닌데, 맹자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보장해줘라? 항산을 보장해줘라. 즉 뭐를 보장해줘라?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마련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두 번째, 뭔가 맞다, 무엇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항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항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 늘 도덕적인 마음이란 것입니다. 왜? 맹자는 어떤 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선설을 주장하기 때문이겠죠. 자, 첫 번째, 백성들에게 항산을 보장해주라. 즉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라. 그러면은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직업, 재산, 토지 등등등등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장해준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도덕적인 마음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행위를 실천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뭐 도덕적 삶과 성찰 파트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맹자나 또는 서양의 사상가들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 이것이 갖추어진다면 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지난주 금요일 참 기분 좋았죠. 일단 시험 끝났고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갔고 그리고 지금도 좋을 겁니다. 왜?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늘 집에만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언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행복합니까? 시험 끝났을 때, 집에 갈 때, 또는 시험을 잘 쳤을 때 또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때, 또는 남들이 보거나 또는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냥 이걸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이 좋은 행동인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 예,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뭔가 뿌듯함, 또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 쉽게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속이지 않거나 또는 오해를 받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 내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도덕과 양심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 노트는 마무리했고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예, 다음 일주일이겠죠, 다들. 다음 주 시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줬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은 행복한 국가 만들기 해서 자료 첫 번째, 다양한 지수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해서 총 11가지 지수, 우리 반 지수 있는데 또는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 첫 번째 주거환경, 두 번째 소득, 경제와 관련되겠죠.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공동체 어떤 소속감, 다섯 번째 교육환경, 여섯 번째 환경, 일곱 번째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관련되겠네. 여덟 번째 건강, 아홉 번째 삶의 만족도, 열 번째 안전, 11번째 요새 얘기하는 워 바란스입니까? 일과 삶의 균형 되겠습니까? 이 11가지의 어떤 생활 환경을 반영한 지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순위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더 나은 삶,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11가지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를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순위도 높고 안전, 그리고 직업,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높네요. 자, 그럼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11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11가지
11가지 지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11가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고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 수업 마칠 때까지 해도 좋지만 다음 수업 직전까지만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숙제 어렵습니까? 자, 봤을 때 OECD에서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11가지 지표 또는 지수가 있는데, 이 11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3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고르세요.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 단원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는 거, 11가지 중 3가지를 순서대로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보고 여러분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적으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골라야겠지요. 여러분들의 그 이유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관이나 또는 가치 판단을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 통해서 통합사의 1단원 행복 파트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즉 인간과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윤리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 행복 단원 한다고 참 수고 많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다음 수업 시간까지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